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신년 초에는 각종 예언이 쏟아집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올해 이런 말을 했다. 바바방가는 올해 어떠한 예언을 했다. 또는 올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거라든지 이 각종 예언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을 다 믿으십니까? 오늘 팩트체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을 일곱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아들을 원했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하시는 말씀. 아빠 사주를 보면은 아들이 없는데 엄마를 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다면 막내로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아들을 낳답니다.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예언이 맞은 거라기보다도 아빠를 보면 없는데 엄마를 보면 있다?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또 있으면 막내다? 아니, 딸을 7 낳은 집에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만 낳지 더 낳겠습니까? 뻔한 소리 아닌가요? 예. 대부분 예언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코로나 사태가 올해 11월 되면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팩트 체크. 예, 가능합니다. 우선 이 커브를 보십시오. 이 커브가 아직은 로켓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커브가 이 상태대로 올라가면은 수리 모양이 나오니까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은 S자 커브를 그린답니다. S자 커브를 그린다는 건 이제 꺾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도 백신이 요즘에 맞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접종되는 거는 3, 4, 5월일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9, 10월 되면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에는 코로나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11월이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굿뉴스 하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임상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잖아요. 목적은 코로나 백신 찾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새로운 약효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혈류 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다 보니까 발기부전제 비아그라가 발견됐거든요. 비슷한 성과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 그 중에 하나 기대하는 것은 항암에 특효가 있는 약품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올해 제약주에서 대박이 나온다. 이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올해는 대지진과 화산이 많답니다. LA 대지진 이런 영화가 있었죠. 201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는 11월에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난다. 또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나 이란에 대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의 고리를 쭉 둘러서 보니까 올해 초부터 남미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이 지금 불의 고리를 타고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올해 이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설 테마주를 사야 되나요? 세 번째, 곡물가가 급등한다. 이런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일조량을 감소시켜서 흉작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엘니뇨, 라니뇨 이런 것 때문에 봄, 여름에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축질병을 예언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류독감일 수도 있고 돼지열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벌써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의 질병이 일어나서 많은 가축들을 매몰하고 또 흉작이 예상이 되면은 곡물가 급등할 수 있죠. 곡물편도 수익률 상승률이 꽤 됩니다. 이것이 2021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실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공황 당시 사진입니다. 왜 우리 아빠한테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꼬마들이 시위를 합니다. 실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언가들은 올해 11월부터 해결된다. 이런 예언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럽죠? 예, 상반기부터 안 되는 겁니까? 예, 상반기에는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10%, 20%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했던 연 2%보다 훨씬 높게 3, 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표되는 인플레이 3, 4%면 우리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1.25%를 넘어가면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업 문제를 놓고 아주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코로나 사태로 격리 생활이 오래되면은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작은 자극에도 과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폭력 시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폭력 시위를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또 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구파들의 득세를 하겠죠. 뭔가 사회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고 유럽에서 구구파가 극성을 부리는데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위기가 터지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성 이슬람들이 유럽에서 테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연히 유럽에서 화학무기 테러가 일어난다. 이런 예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신빙성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6번째는 붉은색 지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바바방가라는 분이 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붉은색 또는 중국 위엔화가 불붙을만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위엔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CBDC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CBDC가 뭐냐고요? 디지털머니죠. 그러니까 지폐 대신에 디지털머니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려면은 저렇게 바코드를 읽어야 돼요. 근데 그때 나오는 광선이 붉은색이잖아요. 이거를 붉은 지폐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올해 CBDC가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될 거라고 예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기축통화 패권 다툼의 신호탄을 쐈거든요. 이미 중국은 CBDC를 전국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CBDC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위협을 느껴서 미국과 유럽에서 CBDC를 조기에 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거래 내용을 당사자만 압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거죠. 그런데 CBDC는 거래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압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로 돈이 흘러갔고 이걸 다 파악을 하는 거죠. 모든 금융거래가 투명해집니다. 게다가 한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를 사용할 수 있고 얼마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기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가능해라고 하시겠지만은 1973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1인당이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금의 양이 160g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74년부터 해제됐지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권력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권력이 돈을 지배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금값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현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돈을 막대하게 갖고 있는 큰 부자들이 이거를 어디다 숨기고 싶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거죠.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CBDC의 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을 암호화폐에다 숨기기 위해서다. 즉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서 돈을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큰 손들이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2011년에 비트코인 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두고 봐야죠. 금값은 오히려 반대로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째 이야기, 우리나라 정치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그러면 이제 당장 경북과 경남이 갈라집니다. 또 전직 2명의 대통령의 사면, 이렇게 되면은
태극기 부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갈라집니다. 여권이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한국 운세를 예언하는 사람 중에는 서울시장이 여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부지리로. 이렇게 되면 이제 야권에서는 부산시장 당선으로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포위 작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아마도 EU와 미국, 일본과 함께 대중국 연합전선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라고 쓰고 눈치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북한은 우리나라가 공을 계속 들이고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공을 들이게 됐고,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차려준 밥상을 챙겨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세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급변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여러 가지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초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창현입니다.